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저는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 뵙는 건데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고요. 어쨌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저희 독자들에게 인사 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빛같이 또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당당한 그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서정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밝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얘기 많이 부탁하고요. 올해 2016년도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 저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멘트가 네. 카카오톡에 있는 그 문구에 있는 거죠? 네. 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의 격려 문구죠. 물론 말씀이지만 아침 빛같이 또렷하고 빛이 또렷하면 사람의 삶도 또렷하지 않겠어요? 또 그렇죠. 달처럼 아름답고 여기에는 부드럽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섬세함 그리고 연령에 비추어진 경륜 이런 것들이 또 묻어나고 또 해처럼 맑고 제 안의 모든 것들을 깨끗함으로 리프레싱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깃발을 세운다는 거는 승리잖아요. 인생에 네. 깃발을 세운 당당한 여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에서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를 스스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새해부터 서정희 씨의 어떠한 소식들이 이제 많이 들려지고 있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당당하자, 감사합니다. 이제 숨지 말자, 떳떳하자, 뭐 이런 메시지로 좀 읽혀지는데 뭔가 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지난 1년 반은 사실 암흑과도 같죠. 암흑이다. 공허하고 죽음과 싸우고 또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스스로를 엄청 채찍하면서 밀어내는 뭐 자학 같은. 그렇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이거를 막 슬픈 모드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슬픈 음악을 듣게 되고 우울하게 점점. 그러면서 어떤 내가 살아서 뭐해? 난 살면 안 돼. 이런 망신을 당하고 살면 뭐해? 그리고 아이들 다 컸잖아. 난 아무도 없잖아.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어.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1년 6개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약물 치료도 하고 트라우마 치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많이 했지만 일단 건강이 무너지고 나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숨 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대로 하다가는 아무런 정말 그 무너진 많은 그 여자들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사회 운동가들 뭐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스웨덴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경제학자 아세요? 최영숙 씨라고 그분이 네.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유학을 스웨덴으로 가서 스톡홀름에서 있으셨고 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영어, 중국어, 독어에 능통하고 그 시대에 1920년대쯤일 거예요. 네. 그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조선에 돌아와서 정말 엄청난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일으키겠다고 정말 희망에 부풀어 왔지만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보니까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배운 것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느 곳에든지 어플라이 같은 원서를 냈겠죠. 그런데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 이게 감정이 딱 이입이 되면서 누군가가 손을 안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정말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좋은 영향을 하나도 못 끼치고 세상에. 병들어서 27살에 죽게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큐멘터리로 보게 되었고 또 작은 소책자료도 봤고 또 문학 비평하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느낀 것은 막 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분명 아니지만 이대로 그냥 죽는다면 그래 한때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젊은 주부들의 미시족이라는 뭐 단어도 있었고 웰빙의 선두주자, 무쿠지를 내고 멘토링을 하고 또 코칭을 가정에 코칭을 하던 어떤 서정이 그런데 가정은 깨어졌고 무너졌고 만약에 자살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치명적이죠 저한테는. 또 거기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조차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를 이제부터 아니야 나는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다시 나를 위해서 회복이 아니라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 저를 믿어줬던 또 팬들 포함 또 믿는 자들 포함 또 우리 자녀들 포함 가족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네. 일단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의 힘도 컸을 것 같은데 뭐 따님도 계시고 아드님도 계시고 또 어머님이 또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사실 뭐 많이 좀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기자님이 언젠가 인터뷰에서 말 잘하고 논리적이다. 네. 그래, 똑똑하다. 칭찬을 막 해줘서 제가요 TV를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좋은 면으로 봐주셔서 그런데 네. 사실은 현실적인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책도 많이 읽고 또 음악도 많이 듣고 미술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모든 좋은 것들은 에세이도 많이 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 정신적인 성숙도는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 밖을 딱 나서면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쪼여드는 올가미처럼.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앉아서 이렇게 말을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문 밖을 나서면은 뭔가 자신감이 없고 무서운 거예요. 적응을 잘 못하게 했던 거예요. 운전을 일단 해야 되는데 운전 라이센스야 우리 아들이 어릴 때 85년도에 땄으니까요. 굉장히 일찍 땄죠. 근데 운전이라고 해봐야 가까운 뭐 2km, 3km 반경 안에 운전. 그리고 고속도로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길을 모르고 내비도 읽을 줄 모르고 이렇게 현실적인 부딪히는 것들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하나는 이제 먹는 것들 엄마가 몸이 상당히 약해졌는데 아직도 아이들처럼 먹고 있다. 엄마를 먹는 거를 아이들이 야단을 쳐요. 야채 먹어! 막 이러면서.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단거 홍당무 먹지 마. 먹어. 홍당무 먹어. 그리고 흰설탕 그만 먹어. 막 감추고. 근데 제가 막 흰설탕을 봉지채 어디서든지 세이브를 해놓거든요. 왜냐면 이거 뺏기면은 어디 가든지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조금 비현실적인.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적응력이 떨어질까? 왜 나는 사회를 모르고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적응력이 떨어질까 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19살, 18살이죠. 네.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을 했어요. 어떤 이유로 중단을 했죠? 친정에서 그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 친척들이 있을 때 초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친정 엄마가 29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막내를 낳자마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호르몬이 밑에서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외할머니, 친정엄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가족을 살려야 되는데 미국을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이제 형제들하고 하게 됐고 저도 어렸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나는 미국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자퇴서를 딱 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 다니게 된 거예요. 영어 학원. 네, 영어 학원 이제 음. 시사 영어사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그 당시에 영어 학원은 뭐 보케블러리 2000 뭐 맞아요. 네, 그런 그 책.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알아야겠다. 음. 그래서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된 거죠. 캐스팅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때는? 그 당시에 네. 지금 그 당시에는 태평양화학이라고 그랬나요? 오, 네, 맞아요. 태평양화학. 지금은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죠. 그 회사에 향장지라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잡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진 작가 선생님이 있었는데 사진 작가 선생님이 저를 길에서 캐스팅을 한 거죠. 지금은 이제 유명한 사진 작가 선생님이세요. 오. 우리 지금 거의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분이에요. 뭐 이니셜이라도. 정창기 선생님인데요. 교수님이셨어요. 그렇군요. 예, 중앙대 교수님이셨고 네, 지금 현재는 제가 네. 잘 근황은 잘 모르는데 그분 제가 벌써. 마지막에 알았을 때가 중앙대 교수님이셨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그분이 이제 스카웃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길거리 캐스팅이 없을 때였거든요. 거의 그래, 드물었죠. 네, 근데 그때 스토리를 제가 자세히 기억하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미지가 조금 영하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볼살이 이렇게 있고 막 아기 같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섹시한 화장품 모델이 좀 선호되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매가 아무리 화장품 모델을 해도 성숙하게 화장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발탁이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소개를 해서 간 곳이 바로 제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과에 가서 그날 갔을 때 서세훈 씨를 만나게 된 거죠. 제 인생에서 이제 세상에 나오자마자 만난 분이 서세훈 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업체의 CF 현장에서 하필 네, 그러니까 프로덕션에서. 프로덕션에서. 그래서 거기서 서세훈 씨가 저를 네.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CF를 찍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CF 찍는- 기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CF 찍는 저는 파트너 상대방이 서세훈 씨였군요. 네. 그래서 이제 광고 모델이 되었고 광고 모델 하면서 바로 동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 첫 순교를 바친 분이 바로 서세훈 씨였고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그럴 때는 제가 어린 마음에도 순교를 바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전 어머니들이 항상 은장도를 품고 계셨잖아요. 그랬죠. 자결해야 된다. 이런 정서가 제 안에 있었군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좋든 안 좋든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하는 일들은 누구보다도 능수능란했는데 밖에서의 현실적인 부분이 제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저의 삶을 추적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추적해서 보니까 제가 많이 균형이 깨어진 성인인데 아이였고 그리고 아기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아기와 함께 자라는 성숙도는 있는데 성인으로서의 밖에서의 활동에서는 많이 균형이 깨져 있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통의 문제가 일단 해결이 안 됐고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오해도 더 받았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평범한 모습 또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이런 이야기 진솔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편하게 한 적이 없고 다만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토크쇼를 통해서든 제 안에 있던 것들을 잘 보여야겠다. 또 잘 보여야겠다. 그때 그 순간에는. 네, 그리고 없이 살고 못 배우고 했던 저의 그 열등감을 표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죠. 토크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살림을 잘해. 나는 못 배웠지만 잘해. 또 가난했지만
나는 럭셔리해. 이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들이 차곡차곡 더 깊게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실제 사실이지만 사실이고 열심히 살았지만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몰아가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때는, 힘들어도. 약간 보여주기식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더 열심히 했죠. 요리도 뭐 한식, 제가 안 배운 건 일식만 안 배웠고요. 요리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러 다녔어요. 그것은 제가 좋아서도 다녔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저의 모든 그 수준을 이렇게 높게 하기 위해서 저를 스스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결혼 생활이 있었죠. 그러나 그게 뭐 다 힘든 건 아니에요. 네. 아이들도 있었고 기뻤고 아이들하고 키우면서 제 안에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기뻤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긴 거죠. 근데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쇼윈도 부부라고.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쇼윈도 부부의 전형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일컫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참 반감이 드는 이유는 네.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부부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은 안 보여줬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으로 살았고 정말 제 힘과 열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았거든요, 삶을. 그렇다면 제가 지금도 항상 어떤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를 바라보면 과거의 우리들을 바라볼 때 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아니면 않죠. 아 잘했다 그러겠어요? 후회가 더 많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물론 잘한 일도 있죠. 내가 생각해도 그때 참 열심히 살았어. 이런 마음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너무 지나치게 했다. 내가 너무 살림을 조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보여줄 필요 없었는데 또 있었고 지나친 부분 그런 거를 후회하거든요. 또 미래에 가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기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열심히 했지만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후회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쇼윈도라기보다는 쇼윈도 부부라고 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제가 보여달라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일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사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제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제 사고가 있었거든요. 가정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가정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대중들이 이제 서정희 씨 부부를 과거에 이제 모습들을 봤을 때 방송상에서 뭐 토크쇼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굉장히 화기애애한 가정 부부처럼 비춰졌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고 또 열심히 그렇게 그랬죠. 사실이고요. 기뻤고요. 또 이제 남편을 존경한다는 말도 예, 여러 번 저는 하셨고. 항상 제 스스로 아까도 제가 얘기한 아침 빛까지 뚜렷하고 제가 세뇌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문 같은 거군요. 마인드 컨트롤. 그렇죠. 저를 그리고 격려하고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제가 기도하니까 또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열심히 사니까. 그리고 꼭 변화시킬 거야. 난 해낼 수 있어. 다른 여자들은 못해.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세뇌를 스스로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토크쇼의 과거에서 하셨던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에 대한 수식어 이런 것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선포? 선포죠. 선포. 일단 제가 교회를 다녀서 자꾸 용어를 쓰는데 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불신하기 시작하면 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어쨌든 우리 가족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호하려고 하고 또 그 상황에서 자꾸 익숙해지는 그리고 요 고비만 넘기면 이제 한 단계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야. 바른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좀 더 노력해야 돼. 제 스스로를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스스로가 좋은 아내가 아니었다. 좋은 엄마 아니다. 이러면서 저를 힘들게 스스로를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글쎄요, 이제 그 서정희 씨 부부를 이제 언론에서 일컫기를 또 스스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지난 결혼 생활, 32년간의 생활은 나에게 감금과 같은 생활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얘기, 어떤 인식이 뒤늦게 나를 돌아보니까 어떤 깨달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항상 간직한 채 하셨던 것인지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저를 믿어주실까요? 그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김일성 체제, 뭐 김정은 체제에서 그들이 깃발을 들고 칭송할 때 그분들의 그 속내를 우리는 유추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굳이 말을 안 하지만 제 안에 갖고 있는 많은 아픔과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용기도 없었고요. 또 많은 분들을 이해시킬 만큼 제가 그렇게 위치가 그런 위치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네. 19살이라는 나이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자님도. 제가 만으로 19살이면 17살, 그쵸? 만으로,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12월생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그 아이들은 아직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결혼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또 자기를 자기가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도 지금 발견되어지지 않은 아주 그 무지한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그것 때문에 좋은 결혼 금지라는 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딱 들은 거는 17살은 결혼을 하는 것도 본인 의지보다는 어떤 컨트롤이 필요하구나. 그때 제가 나는 그 정도도 안 됐었는데 이렇게 달려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제가 인터뷰에서 저는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서두에 있는 말이지만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동굴을 발견했는데 광야를 지나다가 동굴을 발견했고 그곳에 가서 잠이 들게 되었고 나는 꿈을 꾸었다. 이런 서두가 있어요. 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그 이야기를 제가 딱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마치 제 삶이 19살에 딱 그 광야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고 저는 그 긴 잠에서 지금 이 나이에 깨어난 듯한,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깨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20살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제 밑바탕에는 너무나 간절했던 거죠. 그것을 딱 끊어진 필름처럼 다 잊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9살로 돌아가고자 하고 싶은 그 제 심리 상태가 눈물겨운 거예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17살에서 19살 때 그때 했던 것들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이후의 것들은 일부러 제 의식 속에서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 안 돼요. 기억도 잘 안 되고 자꾸만 치료받으면서 그걸 깨우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입에서 툭
어떤 날 나오면 그 어릴 때 했던 거는 시도 막 외워요. 시요? 시 외워볼까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거지만 어릴 때 외웠던 시를 기억하시? 제가요 네. 어릴 때 그 17살, 18, 19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글을 좀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글도 쓰고 또 막 시도 외우고 그 당시에는 시 외우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춘수의 꽃 그 시 와. 너무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제목만 기억납니다.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와.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시를 읊으면서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르고 외웠던 건데 지금 나이에 보니까 아 그래 내가 누군가를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 이 빛깔과 나의 이 가진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지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읊는 이유는 발견되고 싶다, 발견되어지고 싶다. 그런 느낌?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저를 발견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요? 또 시를 또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또 네. 치료받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제가 예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 이런 거 있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날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사랑이 이렇게 서러움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것이 사랑이던 줄을 아니도 잊혀집니다. 그런 거잖아요. 와.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달이 앞만 밝아도 달이 이렇게 밝은데 그냥 쳐다보면 밝잖아요. 밝은 그렇죠. 거 알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삶에 딱 난 정말 몰랐구나. 달이 날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날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제야 세상을 나와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너무 절절하면서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었던 외웠던 시들이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청소년기에 좋은 시를 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또 하나 해볼까요? 이것도 뭐 김소월 시인데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고락에 겨운 입술로는 지금은 말 한마디도 이렇게 영리하게 말하게도 되었건만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살았더라면 제석산 붓눈물이 그네님의 무덤에 풀이라도 태웠으면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외우지 못하지만 네. 세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돌아서면 모심타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우리 돌아서면 남이에요. 지금 저 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행복을 빌어주는 관계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나 남이 된 거예요. 무심타가 아니라 거기 보면 모심타로 돼 있거든요. 모심타는 말이. 그러니까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32년 애쓰고 힘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지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슬프죠. 그러니까 치료받으면서 그 시를 외우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서정희 씨를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 하나의 어떠한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뭐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좀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또 그렇죠. 반대적인 생각이라면 저런 가운데 있어서도 꿋꿋하게 역정을 지고 이선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런 걸 안 잊어버리고 감성을 갖고 있다는 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시를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재밌어서 한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이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서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해야 한다. 야. 별이 술병에서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차량한 목마 소리를 들어야 한다. 너무 잘해오는 것 같아. 와, 정말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지금 혹시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 봐.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 외우시는 건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시를 많이 읊으시고 좋아하시는군요. 네, 많이 옳고 와, 좋아하고 대단합니다. 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네.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에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와, 대단하십니다. 증언하고 야, 어쩐지 지금 제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재능이 암기가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그 그런 따님이 건 아닌데요. 또 굉장한 수제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네. 어떤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메모를 꼭 해요. 그리고 습득하고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되뇌어도 보고 따라도 해보고 그리고 좋은 거 영향을 제 스스로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훈련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외울 수 없죠. 네네. 어릴 때 외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죠. 지금 어떻게 외우겠어요. 아, 나이가 있는데 안 외워지지. 그 시들은 어릴 때 외웠던 시들인가요? 네, 그럼? 네, 네. 세상에.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30년이 넘어서 네. 지금 외우는데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아, 예, 기자님도 아마 청소년기 이렇게 추적해 본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과연, 툭 하고 나오는 네. 것들. 잠깐 뭐 그 이제 자녀분들이 좀 화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뭐냐면 학력 같은 것들. no. 네. 근데 사실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평탄치 않은 가정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봤을 때 좀 대견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좀 드시겠어요. 제가 아이들의 자녀법, 뭐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 아니면 어머니 기도에서 초청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자녀를 잘 키우는 공부시키는 법도 저한테 많은 의뢰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되돌아보니까 사실 저는 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 것은 오로지 기도한 거 외에는 없고, 다만 제가 갖고 있던 그 배우지 못한 그 자기의 그 보상적인 어떤 면을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쏟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들을 뛰어넘는 아이들이 스펙을 쌓은 것이고 또 뒤돌아보면 아이들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도 뭐 열심히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알아서 어떤 아이들을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환경을 잘 먹이고 또 잘 재우고 또 제공을 하는 그런 엄마의 역할을 남보다 좀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피아노를 친다거나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연습은 하지만 딸이 연습은 하지만 제가 직접 그 음악을 완전히 습득을 해서 완전히 외우고 그 다음에는 그 뭐 피아노 치는 피아노 뭐 라흐마니노프라든지 그런 작가들 그런 분들의 테이블 노상 들으면서 그 왼손과 오른손의 그 소리들을 절대음을 제가 하려고 노력했고 또 월간지들 만약에 피아노 음악 그러면 네. 월간지를 구독해서 그 모든 동향과 교수님들의 동향과 콩쿨의 동향 뭐 이런 걸 알아서 열심히 리서치했던 그런 모습은 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미술로 또 딱 그러셨군요. 전향을 하고 전향이라니까 이상하네. 네. 미술로 딱 바꾸고 나서는 또 바로 미술에 관련된 모든 또 리서치를 열심히 했었죠. 왜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배웠잖아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남들보다 10배 노력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표현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리서치하고 또 작가들이 어떤 작가들이 있을까, 또 현대미술관을 매달 뭐 몇 번씩 간다든지, 또 작가들을 알아서 그곳에서 작업실에 가서 아이들을 체험시키는 체험학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을 많이 자극시켜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그 엄마의 역할은 잘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가 지금도 아이들한테 가장 미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엄마와의 소통, 대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내가 아파하는 것들을 알아주길 원했는데, 저는 아이들의 필요를 이미 다 해줬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엄마야 라고 스스로 만족했던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과거보다 좀 더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지금은 발전했나요? 거꾸로 아이들이 저를 가리키던데요. 애들이 저보고 엄마 왜 이렇게 못해? 뭐 먹는 것도 뭐 이거 못 먹어. 뭐 이거 하면은 겁먹지 말고 물어봐. 제가 미국에 딸네 집에 있을 때 택시를 타러 가잖아요. 네. 가면은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된다. 그렇죠. 이제 딸이 뭐 어디로 오라 그러면은 제가 나 무서워 못 가 막 그러면 딸이 엄마 그냥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영어로 다 써요. 그 목적지를 써서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딱 오케이 그러면 아저씨가 예스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거기 데려다 달라 그러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영어를 안 해요. 너무 막 의지하는 거죠. 막 매달리고 애들한테. 그리고 계산할 때도 자꾸 안 하고 뒤에 숨고 과자 한 봉지도 딱 갖다 놓고 막 도망가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은 연습을 해라. 그리고 자꾸 도전해라. 그런데 제가 싫어 나 그런 거 못해.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나는 저럴 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하도록 막 강요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딸은 엄마의 그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그래 알았어 엄마 그러고 이렇게 적어주고 엄마가 해. 예를 들면 저를 가혹하게 한다고 엄마가 알아서 와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죠. 가겠죠. 네. 그러나 그거를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는 방법을 몰라서 좀 시행착오를 하고 많이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서정이처럼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조언을 그렇게 해요. 지금은요.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결혼 생활 자체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좀 나래를 펼치지 못하고 사실상 그 밝은 달을 보지 못하고 뭔가 좀 눈을 감은 상태였다면 이제는 눈을 활짝 이제 뜨고 이제 자신만의 어떤 삶을 좀 사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런 타이밍에 뭔가 그런 열망, 꿈 이런 것들이 막 내재돼 있을 것 같아요. 뭘 좀 하고 싶다. 요즘에는요. 네. 제가 20살인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 예를 말씀을. 들면 네.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리코더를 또 샀어요. 리코더요? 리코더 부는 거 친정 엄마한테 엄마 문방구에서 빨리 사갖고 나와. 차를 잠깐 세우고. 그래서 엄마 왜 리코더 사다 줘. 그것도 부른 거예요. 근데 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옛날에 했던 걸 솔솔 미파 솔랄라 솔 뭐 이런 것도 하고 도토레 미미파 솔라 솔미 솔파미레 파미레도 도토레 미미파 솔라 솔미 솔파미레 미레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솔파미레 솔솔 이러면서 다 하는 거예요. 오. 그게 어떻게 기억나요, 계명이? 근데 그러게요. 그런 걸 하면서 막 내 안에 나는 정말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TV를 보다가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드라마의 주인공을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막 연기를 한다거나 또 막 어떤 가수들이 나오면 네. 막 그 복면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복면가왕. 가왕, 네. 네, 그런 거 복면왕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거 하면 막 따라하고 막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와. 보면 이거 하고 싶고 앵커 보면 앵커 하고 싶고 하면 막 톨게이트 지나가면
1,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막 그런 거 따라하면서 제가 1,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톤이 안 좋아. 1,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와. 막 제가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누가 시켜만 준다면. 와. 그리고 뭐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돌기도 하고 혼자 춤을 또 추신다고요? 노래도 부르고 예 어. 노래도 부르고 뭐 다 해요 혼자서. 안타까운 건 청중이 없다는 거죠. 그 노래와 춤을 같이 즐겨줄 수 있는. 근데 혼자서 충분히 즐거워요. 근데 그 기회가 되면 이제 나중에 네. 할 기회가 되면 뭐 하겠지만 저는 다 아마추어죠. 전문적인 걸 해본 적이 없고 네. 다만 제가 느끼는 감정을 어떤 그 행위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좋아하지만 부를 줄 모르는 사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노래 못 불러요, 잘. 근데 막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고. 그래서 혼자서 막 성악가들처럼 흉내도 내고, 뭐 예를 들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그런 거 사랑은 가득한 것 잘 널 부르시는데요.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발의 문제가 될 테니까 여기가 포인트야. 야. 이러면서 이제 막 야.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잘 부르십니다. 아니, 못 부르는데 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거를 막 이러면서 이제 음을 막 내고 아니 이건 복식호흡이 아닌데 표정은 정말 성악가 같아요. 표정은.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음. 재밌고 정말 왜 나는 나를 몰랐을까? 나를 발견하는 기쁨?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런 것들. 뭐 요즘 그 탁구도 요즘에는 배우신다고요? 탁구를 이제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쳐보니까 저는 운동을 못 하는 줄 알았어요. 제 스스로가. 네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조금 이렇게 동적인 것보단 정적인 사람으로 알고 늘 앉아서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서 탁구장에 가서 쭈삣쭈삣하고 들어가서 이제 처음 배웠는데 첫날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의 장점이 성실함.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각도를 어깨에서 딱 여기 눈에서 딱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탁구공이 있으면 그걸 맞춰서 딱 하는데 이게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더니 이거 나 탁구 신동하냐? 내년에 시험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체력이 안 되니까 네. 한 10분 레슨하면 뭐 바로 쉬고 싶습니다. 저 집에 갔다 올게. 그러고 안 가는 거죠. 또 이제 얼마 전에 골프를 시작했어요. 골프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했는데 네. 또 골프 채널을 막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분들을 스윙을 흉내내는 거죠. 어깨를 보고 공을 보고 절대로 머리를 들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가 레슨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나는 골프 신동인가 봐. 어떡하지? 또 이러고 또 그러다가 운전하다가 내비 보면서 운전을 갑자기 어디를 통과했어. 나 운전을 너무 잘해. 나는 신동인가 봐. 이러면서 저를 격려하고 이러는 삶이 조금은 익사이팅하고 재밌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딸한테 매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뭐 했어? 엄마 이제 그래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고 영상을 직접요? 네, 그래서 부탁해서 찍기도 하고 그래서 뭐 탁구하는 것도 보내주고 골프하는 것도 보내주고 또 몸무게도 이제 엄마 오늘은 몸무게 늘었어 이러고 보내주고 아침 저녁 몸무게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입장은 조금 이제 엄마 입장 같이 됐지만 자녀들이 제가 그런 걸 보고 하면서도 즐겁고 또 자녀들한테도 기쁨을 주는 엄마가 완벽한 엄마고 우리 엄마는 어른인 것 같은 엄마였지만 이제는 내가 돌봐야
역할, 대상 이런 걸 나누면서 참 기쁘죠. 이제 이것이 진정한 자연스러운 가족이 아닐까. 가족의 그 형성이 뭔가 누군가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팀으로서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지금은 너무 좋고요. 재밌어요. 그 이제 그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완전히 결별을 하시고 법적으로 그러면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이 혼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 어떻게 네, 해결을? 어려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를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아, 현재까지요? 네, 뭐 거기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이제 딸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아, 따님께서. 네, 경제적인 거는 딸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고 아, 저도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절실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돈 벌려고 나왔냐? 네, 맞아요. 그런 말도 했었어요. 농담으로. 그러나 사실 실질적인 거니까 그건 현실이고 네.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나 뭐 대중이 원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제가 손을 잡아주길 원하지만 잡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일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다면 너무나 하고 싶죠. 현재 뭐 듣자하니 보도가 살짝 된 적도 있지만 뭐 어떤 기획사들과 좀 어떠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지금 고민 중이시다. 네, 몇 네. 군데 연락도 왔고요. 또 네네. 프로그램도 연락이 오고 또 정말 프로그램도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네.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 마치 제가 19살 때 세상에 나왔을 때 막 많은 분들이 갑자기 집 앞에서 대본 들고 오고 또 막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 영화 시나리오. 그때 또 그랬나요? 네, 어떤 분들은 저를 가수하자고 그래서 제가 약간 레코드사에서 노래 부른 적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이돌들처럼 그 당시엔 그런 문화가 없었지만 네. 그래도 그냥 예쁘장하니까 노래 시키면 괜찮겠다. 귀여운 마스코트 예 그런 이렇게 이쁜 노래 이런 가사말을 가지고 저한테 노래 연습도 했고 제가 준비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혼과 함께 물거품 그러니까 됐군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 그것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질 않았어요. 물론 서세원 씨가 워낙 못하게 했고 세상과 단절을 시켰고 저는 거기에 순종했고 또 그것이 옳다고 그때는 믿었죠. 믿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가정에 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겠다라는 결정 또 제가 축복받지 못하는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 또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그 동반되어지는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싫은 거죠. 세상으로 나가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서 현모양처가 되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어머니 말씀이 지금 이제 좀 가슴에 좀 와닿는데 이제 결혼 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본인이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섣부른 판단을 좀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고 사실 가장 마음 아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어머니하고 어떤 그런 네. 뭐 응어리라고 할까요? 좀 많이 좀 푸셨나요? 푼 게 아니라 저희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너무 행복해 하세요. 지금은요? 막 너무 기쁘대요. 왜냐하면 서정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32년 동안 가정이라는 거에 굴레에 너무 속박과 억압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엄마가 저의 삶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엄마를 안 보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집 안에서도 엄마와 단절되었어요. 안에서도 엄마 방에 근처도 안 가고 엄마랑 이렇게 단절되었던 부분이 32년간 있었어요. 굉장히 서운해하셨겠네요. 같이 식사도 둘이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엄마를 의지하게 되고 또 엄마가 그 어린 딸 그
19살의 어린 딸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저 목욕시킬 때 막 등도 밀어주고 그리고 야단치고 운전 못한다고 또 제가 리코더 불어주면 엄마가 아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은 엄마 나 잘하지 잘하지 이렇게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정말 그 엄마와 딸의 진정한 그 모습이 지금 회복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지금 굉장히 기뻐하세요. 자,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글쎄요. 아까 쓴뿌리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와 뭐 단절된 부분을 이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과의 또 단절된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뭐 따님과 또 아드님과 어머님과의 관계는 제가 보기엔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남은 것은 이제 물론 세상과의 소통. 그렇죠. 세상과의 소통도 있지만 뭐 이제 서세원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사실은 많이 아픔을 주었던 분이고 원망스럽겠죠.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또 재산 문제도 남아 있고 현재까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네. 뭐랄까 허정은 씨가 좀 더 자유롭고 싶다면 좀 더 자유로워진다면 그 전제 조건이 전 남편과의 어떠한 뭐 글쎄요 심적인 정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32년간을 외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쇼윈도 부부라는 정말 오명을 갖고 살 만큼 제 안에 많은 상처와 표현 못하는 아픔을 갖고 매일 침상에서 울며 어찌할꼬 하면서 운 시간을 정말 눈물병에 담는다면 상상을 못할 만큼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나온 상태에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는 그럴 정도로 제 마음에 단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위협보다 더 큰 것은 그 신뢰감이 깨어짐과 나의 열심에 한계에 부딪힌 그것에 대한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바닥이 났구나. 나의 논바닥 같은 그 열정이 더 이상은 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깊은 자괴감에 빠졌었죠. 그러나 지금은 서세원 씨가 어디에 있든지 잘 살기를 기도할 뿐이고요. 또 저와 안 맞았던 모든 부분에 대해선 제가 좋은 아내가 아니었다라는 걸로 결론을 지었고 제가 좀 더 성숙했더라면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골물 때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그 잘못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기회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죠. 아내라는 선한 착한 아내, 좋은 아내, 헌신적인 아내, 그냥 복종하는 아내 그런 걸 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 절대로 말대답 안 하고 뭐 절대로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고 수용해야만 돼. 제 스스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더 점점점 점차 커지는 것을 볼 때 지금은 이제 세상 많은 분들이 오해했고 또 아직도 혼란 가운데서 아직은 서정희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제가 성급하게 빨리 저를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고요. 천천히 제가 열심히 살면서 저의 진실된 모습을 보인다면 상처는 아물게 돼 있고 진리는 통하게 돼 있고 또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안 좋은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덕품으로 사랑으로 덕품으로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저는 기도로 돕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용기가 좀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은 전 남편 서세원 씨를 용서했다고? 예, 용서는 했지만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 아주 강력한 마음이 있죠. 예,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죠. 그리고 용서는 했고요. 용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쨌든 용서하고 열심히 살길 바라고 그리고 더 이상은 세상을 속이거나 가족을 속이거나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고 용기를 갖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기도할 뿐이죠. 이제 아까도 언급은 잠깐 했지만 이제 올 한 해 이제 정말로 그 어느 해보다 가장 각별한 해가 될 텐데 그 이제 뭐 계획들이 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떠한 것들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감히 제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어떤 기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서정이 독립된 저희 딸의 말을 빌자면 독립된 서정이 한 엄마 한 아내의 엄마가 아내가 아닌 서정이 서정이 이름을 엄마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정이 자체로 빛이 날 수 있도록 서정이 자체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물론 실수 많았고 지금 오늘도 많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제가 막 떠들 때는 아, 저 사람이 치유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도 아이들을 갖고 가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늘 갖고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올해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